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경학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조국 장관 이슈가 전국을 뒤덮었던 것 같은데 우리 평가원께서는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YTN 뉴스를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외적으로는 이제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그것이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지난주까지 계속 여파가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슈의 중요성 때문에 그 뉴스를 꼼꼼히 챙겨봤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국민들도 상반된 의견을 중심으로 막 집회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와 관련된 논란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예, 그 한 주 동안 뉴스 굉장히 꼼꼼히 보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실무회담, 실무협상 결렬됐다는 것 역시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YTN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국내 정치의 맥을 정확히 짚어주는 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잠시 뒤에 차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조금 특별한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저널리즘 원칙이나 뉴스의 형식이 아니라 좀 특별한 전달 형식과 전달력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4일 날 방영된 뉴스였었어요. 3분 뉴스, 때 아닌 숫자 싸움, 집회 인원 왜 차이가 날까입니다. 네, 이 뉴스는 제가 사실 낮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었는데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확 끄는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아마 아이템의 중요성 때문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그래서 선정했던 뉴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도 중요했지만 또 독특한 전달 방식과 그리고 그 꼼꼼한 내용의 구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반적인 뉴스 형식이 담기 어려운 점까지 포함을 하면서 즉 재미의 요소까지 포함을 하면서 구성된 뉴스여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집회 인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죠. 집회 인원을 셈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집회를 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하고 국민들 자체도 참여 인원의 크기를 가지고 양쪽에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힘겨루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갖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두 번째는 뉴스의 독특한 전달 방식이었는데요. 기자는 땅바닥에 앉아서 구두로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자 바로 옆에는 작은 인형 모형들이 이렇게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들이 중간에 삽입된 그런 영상과 함께 뉴스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뉴스를 본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각적 전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짧은 3분 안에 담겨 있는 정보의 양이었습니다. 보면은 구두로 전달했던 정보가 굉장히 촘촘한데도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크기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페르미 방식. 그리고 또 유동 인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인원 방식 이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서는 가장 재밌고 흥미로웠던 뉴스였습니다.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방송 리포트 제작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제작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3분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그 속도감인 것 같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고 또 완성도도 있으면서 이번 취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 건가요? 지난 9월 28일 토요일이었죠.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에 대한 또 논란이 함께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러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집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참여 인원에 대한 인원 규모를 놓고 이제 싸우는 듯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다고요, 평가원님?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바로 드러나라고 말의 예. 속도부터 해서 예.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아이템 자체가 일반 뉴스와는 조금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선정 기준이 크게 다르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를 집중해서 그 시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의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그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예. 뭐 앞으로도 3분 뉴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자료 뉴스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그 구치소 수감 중 특혜를 제공한 그 교정 공무원들에 예. 대해서 징계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그 단독 보도들을 꼽았습니다. YTN은 그 우선 그 지난달 말일에 그 땅콩 회항 사건의 이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그 교정 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그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조 부사장이 들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그 각종 구치소 생활 중 편의를 봐준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도 검찰은 이건조차 하지 않고 당국의 징계도 무려 4년이 지나서 미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단독으로 내보냈는데요. 단독 보도로 내보냈는데요. 예. 또 이어 지난 8일에는 그 이런 늑장 징계 당시에 그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를 해서 그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제19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후속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예. 그 참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 여론이 가라앉으면 예. 그 뒤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요. 이번 보도는 사회적 지탄이 매우 컸던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 씨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또 다른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추적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와 함께 또 그 최근 YTN이 내보낸 여러 단독 보도들을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그 국회 국정감사 중 유관 의원실로부터의 제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정감사 관련 단독 보도들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취재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는 이제 여러 의원실에서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자에게 그 기사화를 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는 그걸 보고 이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취재 기자는 이번에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 구치소 특혜권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실과 이거는 꼭 보도해야 되겠다. 뭐 그간에 뭐 관심도 많았던 거고 또 얘기가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그 검찰 수사가 늦어졌고 또 입건조차 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 입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금품 수수액에 비해서 처벌이 과한 소지가 있어서 그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기소 유예나 입건 유예나 그 법적 그 효과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적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재 기자는 이러한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완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국정감사 시즌 되면 이 정론관에 진짜 보도자가 쏟아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오랜만에 정치부에서 좀 잘한 뉴스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10월 2일 날 보도된 최고 500mm 넘는 폭우 침수 피하려면이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10월 3일에 소멸되었던 그 태풍 18호가 2009년 태풍 중에서는 피해가 가장 컸었는데요. 예상 진로와 그리고 실제 진로가 달라서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 태풍의 실시간 진로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YTN도 공적인 미디어 역할을 다 수행을 했는데요.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 뉴스가 아쉬운 점이나 잘못된 점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국민의 안전이나 생활과 관련된 뉴스는
좀 관행적인 보도를 좀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뉴스를 아쉽지만 아쉬운 뉴스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좀 형식적인 보도였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 말씀을 맞추기.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련된 영상을 계속 내보내면서 기자가 구두로 주의해야 될 점과 대비해야 될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래프로도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관행적인 방식에서 보면 이 뉴스는 전혀 어떤 험결이 없는 뉴스인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뉴스인 경우는 시각적 메시지와 청각적 메시지가 동등한 비중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전달력을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YTN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된 대피 요령을 설명하는 모든 그 저널리즘 전달 양식에서 조금 고려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태풍 올 때마다 해야 하는 보도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도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도된 내용은 뭐 재난 관련 그 행동 요령 등 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태풍 관련 이러한 주의사항 리포트는 사실 그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태풍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적하신 대로 뭐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러한 내용과 그래픽 등을 제작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 1일 뉴스나이트 나이트 포커스 코너 중에 소위 안철수의 예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슈를 다룬 부분이 이슈 선정 그리고 의미 분석에서 아쉬웠던 것을 꼽았습니다. 그 소위 대담 코너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소위 안철수의 예언 이슈는 안철수 전 의원이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중에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었죠.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만다.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안 전 의원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다가 이제 일부 언론은 이제 보도화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슈인데요. 이날 YTN은 그 안철수 전 의원의 그 2017년 당시 발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뒤에 그 앵커께서 그 안 전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때니까 이어서 출연 패널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저 상황을 돌이켜보면 맞는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하는 등의 이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내용 소개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이슈가 부각되게 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는 그 앵커가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신당을 차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묘한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살짝 거론하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너무 가볍게 터치했다는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번 약간 가십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날 그 이 나이트 포커스 코너의 전체 주제가 그 조국 블랙홀에 빠진 정국 그 출구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체 주제와의 내용적 연관성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 중에 소주제 중에 하나로 이 이슈를 다루면서 단순 화제성으로가 아니라 그 정면으로 그 안 전 의원의 어떤 정계 복귀 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대담을 다루면서 진행을 했다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그 YTN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의 그 이런 논의 이슈 선정과 또 그 기본 내용 정리가 그 제작진 또는 그 패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사전 준비되고 조율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대담 이슈는 그날 회의를 통해서 저희 가장 핫한 그 헤드라인 뉴스를 뽑아서 선정을 합니다. 가급적 그 정치 관련 이슈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사건 사고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널 섭외는 그 세분화된 주제에 따라서 그 섭외를 하고 있고요. 또 패널과 그 사전에 그 토론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작팀이 뭐 유의하겠다고 아주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예,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